제로님은 주로 시계를 어디서 사시나요? 사실 시계 구매에 있어서 정답은 없지만 오늘은 시계 구매 팁에 대해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첫 번째는 공식 매장 아니면 백화점인데 이게 가장 정석 루트이고 사실 굳이 긴 설명 없이 다들 알고 계신 방법이지만 장점과 단점이 분명합니다. 일단 장점은 공식 브랜드 워런티가 딸려 나온다는 점인데 보증기간 내에 제품에 하자가 발생하면 비용 없이 브랜드가 수리를 진행해줍니다. 그리고 브랜드의 VIP가 되면 행사에 초대를 받을 수도 있고 다양한 기프트를 받을 수도 있죠. 애초에 인기 모델이 딱히 없는 브랜드면 적용이 안 되는 부분인데 롤렉스, 파텍, 오데마피게, 랑에온트제네 같은 브랜드들은 인기 제품을 구매하려면 구매 이력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공식 매장에서 구매 이력을 꾸준히 쌓아야만 인기 모델을 배정받을 수 있는 구조인데요. 예를 들면 작년에 랑에에서 출시한 오디세우스 허니골드 모델은 100피스 한정인데 2억이라는 가격에도 불구하고 구매 희망자는 100명이 훨씬 넘습니다. 이럴 때 브랜드는 누구에게 팔지 고민하게 되는데 이때 가장 결정적인 기준이 그동안의 구매 이력이나 비인기 모델을 함께 구매해준 충성도가 되는 겁니다. 마지막은 완벽한 제품 상태인데요. 너무 당연한 이야기지만 이걸 굳이 언급하는 이유는 종종 내가 받는 제품이 수십 명의 손님이 손목에 올려보고 조작해본 재고인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 밑에 스크래치가 있는 경우도 종종 있어서 아무리 공식 매장에서 구매하더라도 상태는 직접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첫 번째 단점은 당연히 정가로 구매를 하셔야 되고 요즘은 할인을 받기 어려운 경우들도 많습니다. 파텍 필립, 까르티에, 롤렉스는 꽤 오랫동안 할인이 거의 없던 브랜드로 알려져 있고 최근에는 오메가도 인기 제품이나 신제품에는 백화점 할인을 적용해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 단점은 인기 모델은 대기자가 많기 때문에 실제 구매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병행 수입인데요. 병행 수입이란 브랜드 공식 한국 총판이 아닌 제3자가 해외에서 시계를 구매해서 국내로 들여와 판매하는 구조를 말하는 건데요. 즉 공식 루트가 아닌 경로로 들어온 정품 시계입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A라는 브랜드가 1000만원짜리 제품을 해외 도매업자한테 반값인 500만원에 넘겨요. 이걸 받은 도매업자는 국내 업자한테 마진을 조금 붙여서 550만원에 판매합니다. 국내 업자는 여기에 운송비랑 관세를 더해 대략 700만원 정도의 물건을 떼오게 되는데 이걸 소비자에게 800만원에 판매하는 형태인 거죠. 병행 수입의 가장 큰 장점은 역시 가격입니다. 공식 매장 대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경우가 많고 브랜드나 모델에 따라서 체감 차이가 상당히 큽니다. 특히 인기 없는 모델이나 재고가 많이 풀린 모델 같은 경우에는 공식 매장 가격과 큰 차이가 나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단점은 AS와 보증인데요. 병행 수입 시계는 국내 공식 AS가 거절되거나 제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로님, 그리고 제가 최근에 들었는데 오데마피게나 리차드 밀 같은 브랜드들은 요즘에는 병행 시계 그리고 해외 스탬핑 시계는 아예 AS를 거절한다고. 그래요? 그러면 대부분은 병행샵 자체 AS를 이용하거나 사설 업체에 맡겨야 되겠네요. 그런 경우는. 네, 그래야 되겠죠. 병행 수입은 구조상 소비자가 정품 여부를 직접 판단해야 합니다. 수입 신고서가 있다고 해서 시계 자체가 정품이라는 의미는 아니고 통관 서류는 단순히 정상 수입을 증명하는 문서일 뿐 정품 인증서는 아니니까요. 세 번째는 중고샵입니다. 중고샵은 말 그대로 중고 시계를 매입하거나 개인 시계를 위탁받아 다시 판매하는 구조입니다. 개인 거래와 달리 오프라인 매장이나 온라인 스토어를 운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장 큰 장점은 개인 거래보다는 확실히 안전합니다. 사업자로 운영되기 때문에 최소한의 신용과 책임이 있고 가품을 판매했을 경우 법적 문제도 생길 수 있어 개인 거래보다 사기 확률이 훨씬 낮습니다. 네, 맞습니다. 혹시나 중고샵에서 가품을 팔다 적발이 됐을 때는 그 중고샵 자체의 신용을 거의 이제 앞으로의 사업 운영에 있어서 많이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또 중고샵 같은 경우는 선택지가 일단 많습니다. 인기 모델부터 단종 모델, 빈티지, 희귀 모델 다양한 제품들을 비교하고 구매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단종 모델이나 이미 매장에서 구매할 수 없는 모델은 중고샵이 사실상 거의 유일한 루트라고 할 수 있죠. 또 상태 확인이 가능합니다. 직접 착용해보고 설명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해외 직구나 개인 거래보다는 훨씬 직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죠. 가격 메리트도 어느 정도 있습니다. 개인 거래만큼은 아니지만 신품 대비 저렴하고 이미 시세가 형성된 모델들은 가격도 비교적 투명합니다. 단점은 방금 언급했듯이 샵 마진이 포함되기 때문에 개인 거래보다는 가격이 조금 높은 편입니다. 일부 샵은 시세를 잘 모르는 소비자에게 과하게 가격을 부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샵마다 신뢰도가 다릅니다. 폴리싱을 과하게 하거나 부품 교체 이력을 정확히 설명하지 않는 경우들도 있죠. 요즘 SNS를 보면 바이버 같은 다양한 플랫폼들이 많은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은 어떻게
어떻게 생각하세요? 바이버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자체적인 정품 검수 시스템을 갖추고 있고 문제가 발견되면 수리까지 대행해주는 방식이어서 개인 거래보다는 위험 부담이 훨씬 낮은 것 같아요. 비용도 꽤 합리적이라 요즘 같은 때 좀 현실적인 선택지라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는 개인 거래인데요. 시계 거래소, 당근 같은 플랫폼에서 개인이 판매글을 올리고 직접 만나서 거래하는 방식입니다. 최대 장점은 역시 가격이죠. 따로 매장이나 직원을 운영하지 않으니 비용 부담이 전혀 없고요. 중고 업체에 넘길 때보다 조금만 더 받자라는 생각에 시세보다 저렴하게 내놓는 경우가 흔해요. 운 좋게 희귀 모델을 만난다면 정말 좋은 기회가 되겠죠. 가장 싼 만큼 단점도 가장 많습니다. 첫째는 사기, 특히 가품인데요. 롤렉스나 오메가는 100만원대 가품도 외관만 보면 전문가가 구별하기 어려울 정도로 정교한 제품들이 많아 아직도 사기 거래가 많이 발생합니다. 두 번째는 제품 상태인데요. 무브먼트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거래 전에는 알기 어렵고 거래 후 문제가 발견되면 판매자가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외관도 새 것이라고 했는데 실제로 보면 스크래치가 많은 경우도 흔하고 여기서 가격 문제로 분쟁이 생기기도 합니다. 다섯 번째는 출장 구매인데요. 해외여행이나 출장 중 현지 매장에서 직접 구매하는 방법입니다. 장점은 가격 메리트인데 환율에 따라 현지가 더 저렴할 수도 있고 외국인은 부가세 환급을 받아 국내보다 싸게 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경우에 따라 국내보다 재고가 많고요. 예를 들어 까르띠에 탱크 버스트 같은 모델은 국내에서 구하기는 어렵지만 해외에서는 비교적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단점이자 주의하셔야 할 점은 원칙적으로는 해외에서 구매한 시계가 일정 금액을 넘으면 세관에 신고하고 관세와 가산세를 내야 합니다. 또한 해외 구매 제품은 국내 정식 유통품이 아니기 때문에 AS가 불편하거나 해외로 보내 수리할 경우 다시 들여올 때 관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해외 직구인데요. 소비자가 해외 판매자에게 직접 구매해서 택배로 받는 방식입니다. 대부분 국내에 정식 유통되지 않는 브랜드를 구매할 때 선택하는 방법이고 브랜드 공식 홈페이지에서 바로 구매 가능한 경우도 많습니다. 단점은 배송기간이 길어질 수도 있고 관세와 부가세, 환율, 보험, 운송비까지 모두 포함하면 생각보다 가격이 많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특히 200만원을 넘어가면 개별 소비세가 적용되는 구간도 있기 때문에 고가 시계일수록 메리트가 거의 없습니다. 자, 오늘의 결론은 결국 시계 구매는 어디가 제일 좋냐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뭘 더 중요하게 보느냐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정가품 걱정 없이 브랜드랑 관계 쌓으면서 가장 안전하게 가고 싶다면 공식 매장, 조금 더 싸게 사고 AS 리스크를 감당할 수 있으면 병행 수입, 리스크는 줄이되 가격도 어느 정도 챙기고 싶다면 중고샵, 무조건 싸게 사고 싶고 시계에 대한 지식과 리스크 감수 능력이 있다면 개인 거래가 맞을 수 있습니다. 해외 구매나 직구는 요즘 환율이랑 세금 구조를 감안하면 저가 시계 외에는 메리트가 없고 국내 미유통 브랜드일 때만 의미가 있습니다. 혹시 오늘 저희가 누락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댓글로 알려주세요.